꽃이라서. 꽃은 피어날 곳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어떤 꽃은 따뜻한 정원에서 피고 어떤 꽃은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길가에서 피어납니다. 하지만 어디에 피었는지는 꽃의 잘못이 아닙니다. 햇살이 적어도 바람이 거칠어도 꽃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피어납니다. 외로운 꽃, 길 위에 사는 꽃, 버려진 꽃, 그녀에게는 이 모든 생명이 꽃이었습니다. 아침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녀의 하루는 이미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운전대를 잡은 그녀가 매일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유기와 학대를 견디다 구조된 아이들이 살아가는 작은 쉼터입니다. 길이 없어 논두렁 사이를 걸어야만 아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녀의 목소리를 먼저 알아듣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목소리가 들리면 아이들의 하루도 함께 시작됩니다. 쉼터의 하루는 늘 같은 일로 시작됩니다. 쉼터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아이들의 물부터 갈아줍니다. 이 쉼터에는 전기도 없습니다. 수도도 없습니다. 깨끗한 물 한 그릇도 이곳에서는 누군가의 손길이 있어야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한몫 드시기. 아이들은 평소 자율급식을 하지만 아침만큼은 영양을 더한 식사를 준비합니다. 식사가 끝나면 쉼터를 다시 정리합니다. 아이들의 상태를 살피는 일, 매일 반복되지만 하루도 빠질 수 없는 일입니다. 아이들마다 챙겨야 하는 약도 다릅니다. 빨강이. 아이고 잘 먹었네. 다 먹었어. 누군가에게는 쓸모없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집이 되었습니다. 가자. 희망 가자. 그치? 여기도 나가자. 이제 비가 와서 못 나가고 지금. 모든 준비가 끝나면 아이들이 기다리던 산책을 시작합니다. 일로 와봐. 기다려야 되겠다. 너희들은 기다려. 대장 어디 갔나? 대장, 둘이 기다리라면 또 기다리지. 5마리를 한 번에 데리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번에 나누어 산책을 합니다. 아이들은 익숙한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갑니다. 왼쪽으로. 거기는 길이 없어. 아이들은 그녀의 발걸음에 맞춰 걷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에 맞춰 멈춥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쉼터로 돌아가는 길에는 논수로가 있습니다. 사람과 아이들이 오가는 길이지만 제대로 된 다리는 없습니다.
임시로 놓은 다리판을 건너야 하는 길. 비가 오는 날이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산책을 마친 아이들에게 간식을 하나씩 나눠줍니다. 오늘도 아이들은 평온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걱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물 흐르는 곳에서 저기 개 집 있는 바닥까지는 한 2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물이 차면은 여기는 항상 물이 고이고 배수로가 또 마땅치 않아가지고 어제 비가 밤늦게부터 해서 새벽에 많이 와가지고 저 웅덩이에 물이 가득 찼었는데 한 100번 정도 이렇게 당기는 거 시도해가지고 물을 다 이렇게 배수로 다 빼냈더니 오늘은 좀 맑아졌네요. 구덩이도 물도 없고. 쉼터는 지대가 낮아 폭우가 내리는 날이면 언제든 물에 잠길 수 있습니다. 비 소식이 들릴 때마다 그녀의 걱정도 함께 시작됩니다. 걱정을 뒤로한 채 그녀는 다시 운전대를 잡습니다. 쉼터를 떠난 뒤에도 그녀의 하루는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주인은 있지만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찾아갑니다. 밥을 챙기고 물을 갈아주고 필요한 약도 잊지 않습니다. 이장약 아프지 말고. 에이, 다 먹었어요. 이 아이들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곳으로 보내질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인을 설득했고 아이들은 이곳에 남게 되었습니다. 견사도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대신 사료와 영양식을 먹습니다. 사료는 쉼터 아이들의 것을 준비할 때 함께 챙겨옵니다. 시원해. 그럼 시원해? 다음으로 향한 곳은 이웃 농장입니다. 주인이 바쁜 날이면 아침을 대신 챙기러 오기도 합니다. 그녀가 도착하면 조용하던 농장에도 아이들의 반가운 소리가 퍼집니다. 이곳에는 6마리의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김장육 먹는 날. 아이고, 잘 먹었어. 안 먹자. 이야, 격한 반은 밥 먹어. 밥 먹어,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간식 주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얘를 약도 먹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와갖고는 2마리가 울타리 밖으로 나가자 곧바로 주인에게 상황을 알립니다. 확 나가버렸는데 다리에 별이는 안 나가고 다리하고 은혜는 어떻게 하노. 하여튼 멀리 계시니까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다행히 아이들은 약 30분 만에 무사히 농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흘러간 아침, 어느새 2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식당 앞에서 지내는 2마리의 아이들입니다. 마당 한켠에 개들이 조금 방치되어 있는 개가 2마리 있거든요. 그 2마리를 저작년에 중성화 수술, 주인을 설득해서 중성화 수술 시키고, 거기도 한 5일에 한 번씩 정도는 사료를 제가 항상 먹여 부어주고 있어요.
식당에서 나온 잔반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 것이 이곳을 찾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안녕. 찾아올 때마다 사료는 그녀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며칠만 비워도 사료통은 금세 비어 있습니다. 한때는 음식물 찌꺼기로 끼니를 해결했지만 지금은 사료를 먹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잔반을 먹이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지만 아이들 곁에는 여전히 먹을 수 없는 음식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묵묵히 사료를 채워 넣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0kg짜리 2개 정도 들어가죠. 다시 길을 나섭니다. 이번에는 체육공원에서 자라가는 길 위의 생명들을 찾아갑니다. 그 말라있는 고양이들 보니까 물론 뭐 자기들이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뭐 쥐도 잡아먹고 뭐 동물도 잡아먹고 있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먹을 거 없을 때는 하루를 살아도 굶지 말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챙겨주고 있어요. 챙겨주면 제가 기분이 좋아요. 한 4년 정도 됐을 거예요. 22년도 22, 23, 24, 25. 가는 길에 잠시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주인은 있지만 심장사상충 예방이 필요한 아이입니다. 문이 닫혀 있어 철망 사이로 약을 섞은 사료를 건네줍니다. 먹었다. 약 먹었지. 도시 외곽에도 많은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봄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3km를 더 달려 체육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정자 아래에는 아이들을 위한 사료통이 놓여 있습니다. 한 5분의 1 정도 남아 있으니까 5일에서 10일 정도 먹어요. 10마리가 와서 먹고 있는 것 같아요. 4년 전 비쩍 마른 유기견들을 우연히 만난 것이 이 돌봄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료통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비가 치니까 빗물이 떨어지더라고요, 사료에. 그래서 비 안 떨어지라고 사료 비닐을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저렇게 막아놨더니 이제 비 안 떨어져요. 지금은 길냥이들도 함께 이곳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는 같이 안 있으니까 피하고 숨어 있다가 밤이나 뭐 인적이 드문 그 시간대에 밥을 먹으러 오니까 이분들이 여기서 뭐 운동하고 휴식하고 하실 때 방해가 전혀 안 되죠. 지금 없잖아. 안 보이잖아. 하지만 그녀의 돌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길냥이들을 위한 먹이 자리로 향합니다. 안녕. 오늘도 먼저 반겨주는 아이가 있습니다. 나는 아기가 커서 저만큼 됐을 거야. 막 요만한 거 있었거든. 먹이를 찾아 도로를 건너는 일이 없도록 사료는 양쪽에 나누어 놓습니다. 도로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위험하잖아요. 그래는 사료 때문에 이동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서 따로따로 양쪽에 주고 있어요. 앞 때문에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양쪽에다가 매일매일 충분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제가 주는 요 공간에는 로드킬을 당한 고양이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작은 배려 하나가 아이들에게는 위험한 길을 건너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됩니다. 다음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챙깁니다. 그녀의 차는 하루에도 여러 생명을 만나는 작은 창고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새끼를 키우는 어미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더 신경을 씁니다. 얼마나 크고 좋나, 그지? 널널하잖아.
새끼를 키우는 어미에게는 조금 더 영양을 보태줍니다. 발길은 또 다른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길고양이들을 위한 급식소입니다. 버려진 싱크대는 길고양이들을 위한 작은 급식소가 되었습니다. 비를 피하고 조금 더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직접 만든 공간입니다. 거의 매일 주는데 그 다음날 가면은 사료가 없어지는 거 보면은 누가 와서도 먹겠죠. 아침의 돌봄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잠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 21년도 또 전원 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밤에 돌아다니는 버려진 개들을 보면 불쌍하다. 내가 키울 수는 없지만 잠시라도 간식을 줘서 쟤들이 굶고 굶어서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은 가볍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계기가 있기는 한데 애꾸눈이 되어있던 개가 내가 밥을 좀 챙겨주고 약도 좀 챙겨주고 하니까 양쪽 눈을 뜨는 걸 보고 사람 손길이 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버려진 개들한테 관심을 가지다 보니 어느 순간에 그 버려진 개들 중에 2마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목줄이 꽉 조여 있어가지고 숨을 잘 못 쉬고 있다는 이야기를 동네 주민들이 하는 걸 보고 목이 조여서 점점 자랐는데 숨을 못 쉬고 죽게 되면 죽는 순간까지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단순하게 유기견을 내가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꼭 조여있던 목줄을 풀어줘야 되겠다. 꼭 조여서 숨 못 쉬게 만들었던 목줄을 풀어주던 게 아마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요양원을 갔었는데 거기 누워 계시는 입소자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제각각의 모습으로 조금 편안하지 않는, 또 나쁘게 표현하면은 몸이 뒤틀어지거나 자세가 아주 나쁘거나 너무 고령이라서 뭐 그렇게 모양이 그렇게 예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가끔씩 자주 보면서 그분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고 나이 들면은 그 과정을 다 겪어가니까 나도 저런 모습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니 개개인별로 사랑스럽고 또 예뻐 보이고 안 보면 보고 싶고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래서 그 요양원에 아프거나 또 치매 환자나 그러신 분들이 부자연한 몸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자주 보고 오래 보면 사랑스럽다 그런 생각이 요즘은 부쩍 듭니다.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겠죠. 그 꽃도 생명이고 오래 보아야 예쁘고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는 그런 시구처럼 뭐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고통받지 않고 살아가는 게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선한 마음 아닐까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그랬으면 좋겠고 꽃만 봐서 행복한 게 아니라 외모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더라도 예쁘게 보면 꽃처럼 예쁘게 보일 수 있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 뜻이겠죠. 또 자꾸 보면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아무한테도 없는 그 어르신 그 개만의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찾아서 자꾸 보면 사랑스러워요. 꽃은 피어날 곳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